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대우가 달라진다는 소문이 돌자 한국어 학과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 인생 역전한 루마니아 여성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마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고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월급이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죠. 이런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제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죠. 특히 교육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언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에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마리아, 언어는 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란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처음에는 영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두 언어 모두 루마니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언어였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우연히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급여가 훨씬 높아진대. 친구가 알려준 이 정보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점점 확대되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이 귀하게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19살이 되어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 영어나 독일어를 더 깊게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경제적인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한국어학과 건물 앞에 섰어요.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너는 바퀴벌레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다소 거칠게 들렸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응원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어요. 한국어는 루마니아어나 영어,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접한 한글은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고 발음은 입에 잘 붙지 않았어요. 특히 의와 어의 발음 차이는 저를 괴롭히는 가장 큰 난관이었죠. 어떻게 이 발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수업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건 선택지에 없었어요. 매일 밤 발음 연습을 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귀를 훈련시켰습니다. 점점 한글이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대학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학업과 동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여행사에서 한국어 가이드, 통역, 번역 등의 일을 맡았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실전 경험을 통해 언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루마니아의 아름다운 수도 부쿠레슈티를 안내해 드릴게요. 제 한국어 발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 노력에 감동받아 주셨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활발했으며 루마니아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여행 가이드 업무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루마니아에서 촬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이자 통역사로 지원했죠. 제가 루마니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열정과 실력은 제작진의 마음을 움직였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저는 한국의 게임 회사 임원을 만났고 그분은 제 언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제안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꿈꿔왔던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루마니아에서 받던 월급의 배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제 가슴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단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네 꿈을 이루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꿋꿋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빠른 속도감과 효율성은 루마니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첫 달은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는 예상보다 컸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저에게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문화가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효율적으로 일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 회사에서의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국 게임을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시장에 소개하고 현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역할이었죠. 제 언어 능력은 회사에서 큰 자산이 되었고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은행 잔고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 달에 겨우 15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첫 월급이었습니다. 성과에 따라 급여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이 돈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저는 첫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낸 돈 받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돈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제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제안한 동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제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냈고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어머니에게 좋은 것들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셨던 새 소파,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예쁜 옷들을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제 꿈은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특별 휴가를 받아 루마니아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순간,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시각을 바꿔놓은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변한 걸까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마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어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어머니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들렀어요. 한국에서 사온 선물도 있었지만 루마니아의 신선한 식재료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문득 한국과 루마니아의 차이점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소란스럽고 다소 혼잡했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어요. 상인들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물건을 팔았고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장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특히 김치는 건강에도 좋대요. 다음에는 제가 한국 음식을 어머니께 해드릴게요. 집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집 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는 집을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낡은 벽지는 밝은 색의 새 벽지로 바뀌었고 오래된 가구들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특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소파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소파였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노력이 이렇게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다니 정말 보람찼어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루마니아 전통 요리들을 푸짐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사르말레, 미치, 마물리가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고향의 맛이 제 입안에서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회사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이로운 표정으로 들어주셨어요. 한국에는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저와 잘 맞는다고 느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죠. 그럼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분명 많은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경력을 쌓고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싶어요. 나중에는 어쩌면 한국과 루마니아를 오가며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터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휴가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루마니아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어요. 게임 회사에서의 제 역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한국 게임의 현지화 작업을 주도했어요. 게임 내 대사와 설명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에 맞게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루마니아 시장에서의 성과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부장님의 칭찬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인정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어요. 루마니아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자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루마니아인으로서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루마니아의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국 측의 연락을 받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 제안은 제가 평소 꿈꿔왔던 일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그것은 제가 언어를 배우며 품었던 작은 꿈이었어요. 저는 회사의 상사와 이 제안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매우 지지적이었어요. 우리 회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원격으로 일부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한국에 오는 식으로요. 이런 유연한 제안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런 적응력과 개방성이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어요. 결국 저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은 루마니아에서 프로그램 촬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 원격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완전히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는 루마니아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외국어,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방송 첫 회에서 저는 한국의 일상 문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인사 방식,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는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언어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도 자신의 직감을 믿고 도전하세요. 언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 이후 저에게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 심지어 한국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다는 기업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루마니아의 한 기업가가 한국 화장품을 루마니아에 직접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저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었죠. 당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감각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게임 회사와 방송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의 경험은 제 경력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한국 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일정 조정을 통해 이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마리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니? 어머니와의 화상통화에서 어머니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난 바퀴벌레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 사업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루마니아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뷰티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 이름이 브랜드에 신뢰를 더했어요. 특히 저는 루마니아 소비자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 여성들의 피부 타입과 미적 취향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했죠.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 철학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과 메이크업 방법을 교육하는 워크숍도 개최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루마니아 전역에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시차 적응으로 고생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킨다고 믿었어요. 게임 회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방송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화장품 사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는 곧 루마니아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슷한 경제적 환경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의 젊은이들에게 제 이야기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죠.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언어와 문화적 가교였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곧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19살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세요. 제 진심 어린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 중에는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감동했어요. 제가 시작한 문화적 교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출판사에서는 제 경험을 책으로 펴내자는 제안을 했고 여러 기업에서는 강연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루마니아의 양국 정부에서는 문화 교류 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모든 관심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느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삶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가끔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무게도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문화 교류였어요. 저는 출판 제안을 수락했고 제 경험담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 언어가 열어준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의 제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에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한국에서의 생활, 사업적 성공까지
제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저는 제 성공 이면에 있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냐고요. 하지만 저는 빠른 성공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매일 밤 발음 연습으로 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첫 달은 문화 충격으로 많이 울기도 했고요. 모든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가 있었죠. 이제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19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변화했죠. 루마니아의 평범한 소녀에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 대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내가 직접 만들어 온 삶이야.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저는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부쿠레슈티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죠. 마리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한국어를 배울 때도 한국에서 일할 때도 그랬죠.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항상 말했잖니. 너는 바퀴벌레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조금 거칠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 내가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날 거라고 믿었단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거든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성취,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설립한 문화센터에서 루마니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직접 보고 무척 감동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 미래 계획은 더욱 원대해졌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19살 소녀가 한국어를 배워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 삶은 말해줍니다. 언어 하나를 배우는 작은 결정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정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에요. 언어와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제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